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자격 강의를 할 링키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코딩과 그리고 이론을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의 마지막인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자에 각각의 숫자들이 담겨 있는 모습을 지금 변수와 리스트로 제가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자, 변수는 첫 번째 상자에 만약에 50이라는 숫자를 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50이라는 데이터의 숫자가 담기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60이라는 숫자를 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50이라는 숫자는 삭제가 되고 60이라는 숫자가 새로 담기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75가 담기려면 60은 없어지고 75가 담기겠죠. 자, 그리고 90이 담기려면 75는 삭제되고 90이 다시 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0, 60, 75, 90이라는 숫자를 담으려면 앞에 있는 담았던 숫자들은 삭제가 되고 결국엔 변수라는 곳에는 마지막인 90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변수는 이렇게 각각 하나의 값만 저장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리스트, 이번에 배울 리스트에는요, 자, 차례로 여러 항목을 저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랍장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서랍장을 보시면 지금 변수에 담은 숫자처럼 50, 60, 75, 90을 담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자, 각각 첫 번째 맨 아래 칸에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어떤 공간이겠죠. 그래서 맨 아래 칸에는 50이라는 숫자를 담았고요. 두 번째 칸에는 60이라는 숫자, 세 번째 칸에는 75, 네 번째 칸에는 90. 그래서 결국에는 4개의 숫자를 리스트에는 다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엔트리에서 리스트를 만들거나 리스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서랍장 모양처럼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데이터, 값이 항목이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변수는 하나의 값만 저장이 되는구나. 그런데 리스트는 내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차례로 저장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리스트에서는 또 이렇게 저장된 값을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볼 어떤 리스트를 우리가 작성한다고 하셨을 때 그 리스트를 사과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딸기 변수 어떤 과일을 내가 사겠다고 했을 때 딸기 변수, 사과 변수, 바나나 변수를 변수로 만들려면 각각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변수가 많아지겠죠. 자, 근데 그거를 리스트 목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리스트, 과일이라는 리스트 안에 첫 번째는 사과, 두 번째는 딸기, 바나나 식으로 각각 내가 만들고 싶은 물품의 목록을 리스트에 저장해서 자, 예를 들어 사과를 꺼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과에 있는 리스트의 몇 번째 항목인 사과를 꺼내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리스트는 여러 개의 항목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리스트를 실제 엔트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리스트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아까 저희 서랍장 보여드린 예시라 그 엔트리에서 사용한 리스트의 그 모양이 여러분도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네모 하얀 박스 안에 내가 담고 싶은 데이터가 순서대로 담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담길 때 방법이 우리는 블럭으로 가져와서 담기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실제 리스트를 만들 때 리스트 이름을 만들 때 각각의 데이터들을 실제 만들어서 아예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블록으로 리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변수 만드는 거랑 같습니다. 우리 변수도 만들 때 속성 창에 들어가서 변수
변수 추가하기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변수의 이름을 만들었죠.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성 창에서 변수 신호까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칸을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 리스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클릭하시고 리스트 추가하기를 클릭하시면 리스트 이름을 저렇게 작성하는 곳이 생겨요. 변수 만들듯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이름을 원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리스트, 장보기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변수 이름 만들듯이. 그래서 저는 리스트 이름을 물건 리스트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네, 배경이 문구점이죠. 그래서 문구점에 가서 무얼 살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걸 지금 블럭으로 갖고 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 리스트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 이름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물건 리스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리스트 이름을 물건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얀 칸에 보였었는데요. 처음에 하얀 칸이 보이지만 지금 아무 블럭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리스트도 아직 그 리스트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얗게만 보였었는데요. 자, 블럭으로 지금 하려면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리스트 내용을 보여줄 겁니다. 블럭으로 리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블럭들은요, 리스트를 만들면, 우리 변수를 만들면 자료에서 블럭들이 쭉 보였죠. 그 마찬가지로 리스트, 아까 물건 리스트 같은 리스트를 만들면 자료에서 그 자료에 관련된 이 블럭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블럭들을 하나씩 사용하시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처음에 리스트를요,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거라 처음에 연필이라는 항목을 리스트에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연필이라는 리스트를 담고요. 그럼 맨 위에 1번 항목의 물건 리스트 연필이라고 뜹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지우개 항목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지우개 항목을 물건 리스트에 추가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입력한 내용이요, 마지막 리스트의 항목으로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실행을 해보면요,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는 이 리스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리스트를 블럭을 사용해서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리스트를 보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하기를 직접 클릭해야지만 내가 추가한 이 항목들의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블럭,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두 번째 블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물건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자, 이 리스트에서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있는 연필 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입력한 순서의 항목을 가져오는 블럭이에요. 예를 들어 뭐 몇 번째 항목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라 라는 동작을 실행하려면 이 블럭을 써야겠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가 문구점에 갑니다. 아이가 문구점에 가는데 이 아이의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물건 리스트의 몇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을 말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물건 리스트 몇 번째 항목이라는 블럭을 사용했죠. 그래서 물건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을 말해라 뭐 했을 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I 오브젝트, 시작하기를 클릭한 후에요, I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자, I가 리스트의 두 번째 항목인 지우개라고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을 리스트, 물건 리스트에서 삭제하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아까 입력한 5개의 리스트가 있었는데요. 그 리스트 중에서 몇 번째 항목을 지우고 싶습니다. 블럭을 통해서 그럴 때 쓰는 블럭이고요. 자, 얘는 또 마찬가지로 이 I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우리는 세 번째 항목을 물건 리스트에서 삭제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이 뭐가 있었냐면요, 자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리스트에서 세 번째 항목인 자의 항목이 삭제가 되고요. 자, 4번, 5번에 있었던 필통과 메모지의 항목이 자, 3번과 4번 항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어떤 삭제가 되는 항목이 있으면요. 그 뒤에 있는 항목들이 위로 올라와서 그 항목을 채워줍니다. 네, 그렇게 삭제하기 블럭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리스트에 항목을 바꾸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물건 리스트 몇 번째 항목을 뭐로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블럭입니다. 자, 얘는 입력한 순서의 항목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I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물건 리스트 우리는 5번째가 원래 있었던 내용을 색연필이라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리스트에 있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몇 번째 항목을 무엇으로 바꿔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블럭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물건 리스트 항목 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리스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입력했거나 아니면 블럭으로 입력한 시작했을 때 보여지는 그 블럭을 리스트가 가진 항목의 개수를 갖고 오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 항목이 5개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가 바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물건 리스트 항목 수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I의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우리는 이 리스트가 지금 항목이 1, 2, 3, 4, 5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5개라고 말할 수 있죠. 뭐 5개 말하기 하면 우리 합치기, 합치기 블럭 사용했었죠. 그걸 사용해서 물건 리스트 항목 수 개입니다를 합치면 5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리스트 항목 수를 알 수 있는 블럭이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 리스트에 물건 리스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참 거짓으로 물어보고 조건을 물어보고요. 그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라는 어떤 조건문에 쓸 수 있는 블럭이 있는데요. 자, 물건 리스트에 뭐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라는 블럭입니다. 얘는 우리 리스트 항목 중에 내가 예를 들어 물어보고 싶은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내가 만든 리스트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건으로. 그래서 참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고 아니면 거짓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I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만든 물건 리스트에 연필이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포함되어 있으면 연필 사러 가자를 2초 동안 말하고요. 그리고 2초 동안에 이 아이가 문구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한번 실행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 아이가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연필 사러 가자를 말하고 문구점으로 2초 동안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물건 리스트 안에 연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인 그 내용인 연필 사러 가자를 말하고 2초 동안 문구점의 위치로 이동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일 경우에 그런 조건문일 때 쓰는 블럭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리스트 블럭을 통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리스트를 만들 때 아예 리스트를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앞에서 지금 배운 블럭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에는요. 속성 탭에서 리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속성 탭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추가할 때는요.
자, 변수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아까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블럭을 통해서 리스트를 만들 때도 속성에서 물건 리스트라는 리스트 추가하기로 추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리스트를 우리가 그 속성 창에서 쭉 항목을 나열할 때도 처음에 속성 창에 들어가서 리스트에서 리스트 추가하기를 클릭해서 네, 여기 보면 물건 리스트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요거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변수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물건 리스트 옆에 왼쪽에 눈 모양이 있잖아요. 눈 모양을 클릭하면 리스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리스트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경우.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어떤 퀴즈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에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퀴즈의 리스트가 있고 정답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리스트를 보이지 말아야겠죠. 네. 문제도 뭐 보여주고 싶으면 보이기, 눈을 뜨는 모양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리스트 만들 때 눈 감기로 해서 아니면 리스트 숨기기 블럭을 사용해서 숨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리스트, 물건 리스트 만들 때 왼쪽에 눈 모양 있는 걸 클릭하시면 눈을 감긴 모양이 되죠. 변수랑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그걸 클릭하시면 리스트의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블럭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속성에서도 네, 리스트 내용을 보이지 않게 숨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리스트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리스트 항목 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엔 변수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리스트 항목 수는 아까 우리가 연필, 자, 공책 이런 식으로 5개의 리스트를 블럭을 통해서 만들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블럭이 아니고요. 아예 화면에 리스트가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 플레이하기 전부터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리스트 항목 수에 내가 원하는 항목을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항목 수가 지금 5개 있는데요. 5를 더하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항목 수만큼 이제 추가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리스트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 각각 아까 만들었던 그 물건의 리스트를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블럭으로 하지 않고요. 그러면 1번에는 연필, 2번에는 지우개, 3번에는 자, 4번에는 필통, 5번에는 메모지 이렇게 5개의 리스트 항목을 우리가 직접 리스트 만들 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우리는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이 리스트가 보입니다. 앞에서 만든 블럭으로 리스트 만든 방법은 정지한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했을 때 각각의 리스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블럭을 추가했기 때문에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요. 시작하지 않아도 그냥 프로그램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리스트가 화면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속성 창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앞에서 배운 추가하기를 통해서 더 리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삭제하기, 블럭을 써서 중간에 있는 어떤 리스트의 항목들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먼저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예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구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실행 화면을 먼저 보시면 문구점에서 뭘 살까 하고요. 리스트를 추가 삭제해 보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물건을 추가해봐. 그리고 연필. 그런데 오른쪽 오브젝트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 사고 싶은 물건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네, 추가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4가지, 5가지 똑같이 우리 앞에서 리스트를 5개를 추가했죠. 그런데 시작했을 때 추가한 게 아니고요. 더하기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리스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리스트의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자, 확인을 눌렀을 때 그 리스트에 몇 개가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화면이 있고요. I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 버튼. 그래서 리스트의 항목을 추가하는, 블럭을 통해서 추가하는 더하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취소 버튼은 리스트를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 버튼은 내가 지금 리스트에 작성한 모든 항목들의 수를 우리 I가 몇 개야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브젝트는 4개, 배경까지 5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한번 통해서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생 I 오브젝트의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치원생은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어떻게 되냐면 대답을 숨깁니다. 네. 대답을 숨기는 건 어떤 질문, 묻고 대답하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 싶은 물건을 추가해봐 라는 어떤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 뭐 연필, 뭐 이런 물건들을 사고 싶은 거를 대답을 숨기게 되죠. 네, 그래 왜냐면 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대답을 숨깁니다. 자, 그리고 물건 리스트를 숨깁니다. 네, 연필 이런 거에 대한 리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 숨겨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문구점에 가서 뭘 살까를 말할 거고요, 먼저. 그리고 리스트를 추가 삭제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자라는 말을 할 겁니다. 자, 이 말을 할 동안에는 대답과 리스트를 숨기려고,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이 아이가 먼저 뭘 살까? 우리 한번 리스트를 추가 삭제해 볼까라는 말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이 리스트와 대답을 숨기려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먼저 숨기기 블럭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말을 하고 나서는 리스트를 보여줘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마다 물건 리스트가 하나씩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물건 보이기 블럭을 말을 다 한 다음에 리스트 물건 보이기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대답과 그리고 물건 리스트는 숨겨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말할 겁니다. 문구점에 가서 뭘 살까? 그리고 리스트를 추가 삭제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자 라는 말을 2초에서 총 4초 동안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물건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리스트가 추가되는 블럭을 코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더하기 버튼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 버튼에서 어떤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게 블럭을 코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각각의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우리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신호를 보내는데, 자, 첫 번째 더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추가 신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신호 보내기에 추가 신호라는 걸 만들어서 추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낼까요? 유치원생한테 보내겠죠. 그리고 자, 취소 버튼은 이제 삭제라는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실행하면서 봤듯이 리스트의 내용이 삭제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삭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유치원생한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요.
우리는 확인이라는 신호를 또 유치원생한테 보내게 됩니다. 자, 확인했을 때 어떻게 쓸까요? 이 항목 수를 우리 유치원생이 말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코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 추가, 삭제,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신호를 보냈는데 신호를 받은 유치원생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추가라는 버튼은요, 여기 있습니다. 유치원생의 추가는 추가 신호를 받으면 결국엔 더하기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신호를 바로 얘한테 보내고 유치원생이 신호를 받죠. 네, 신호를 받고요. 자, 사고 싶은 물건을 추가해봐 라고 묻고 답합니다. 아, 여기서 묻고 답하기를 썼기 때문에 처음에 대답이라는 처음에 항목이 보여서 네, 시작하게 했을 때 그 대답이란 변수를 숨기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대답, 사고 싶은 물건을 추가해봐 라고 물어보면 밑에 대답할 수 있게 우리가 입력창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대답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필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대답이라는 곳이 어디에 저장될까요? 내가 연필이라고 한 게 대답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자, 대답이라는 곳에 우리가 연필 써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연필이라는 것을 어디에 추가해야 되냐면 우리 리스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리스트에 아까 블럭으로 하나씩 추가한 것처럼 네, 물건 리스트에 추가하기라는 블럭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답, 지금 내가 연필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입력창에 적어서 그 연필이 대답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답이라는 걸 갖고 와서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될까요? 대답을 리스트 항목에 추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이 연필이라는 대답이 네, 첫 번째 항목에 추가가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추가 신호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 대답이 리스트에 담겨지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는 네, 삭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삭제 신호를 받았을 때는 유치원생이 몇 번째 물건을 삭제할까라고 얘기하고 항목 번호로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자, 항목 번호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엔 연필, 2번엔 뭐 색연필 이런 식으로 번호, 그게 항목이거든요. 자, 그 번호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몇 번째 물건을 삭제할까 그래서 연필이라고 하면 네, 모릅니다. 왜냐하면 항목 번호로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블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몇 번째 항목을 삭제한다는 이 블럭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연필이라고 하면 연필 번째 항목을 네, 알 수 없습니다. 코드 여기 엔트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을 1 아니면 2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을 숫자로 대답해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3, 대답이 3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항목을 물건 리스트에서 삭제하게 하면 세 번째 항목이 우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를 삭제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의 항목을 항목 번호로 대답해야 되는 이유는 몇 번째 항목을 리스트에서 삭제하기 이 블럭을 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에 항목 번호로 대답을 해야 한다고 네, 이렇게 묻고 답하기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삭제하기를 했고요. 자, 세 번째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확인 신호를 유치원생 오브젝트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생이 확인 신호를 받으면 자, 유치원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 개수는 자, 몇 개야? 자, 그 몇 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리스트에 지금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항목을 다 추가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항목을 몇 개 추가했는지에 대한 항목 수를 유치원생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블럭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이어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제가 합치기 이 블럭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합치기 블럭을 2개 가져와서 안녕 엔트리 부분에 안녕의 합치기 부분을 또 추가를 합니다. 합치기 블럭을 또 연결을 해서 앞에 있는 안녕에다가
사고 싶은 물건 개수는 이라는 글씨를 쓰면 되고요. 자, 가운데 있는 비어 있는 곳에는 물건 리스트의 항목 수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 물건 리스트의 항목 수는요. 리스트 자료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면 변수를 만들던 리스트를 만들던 그 변수에 관한 블럭들이 거기에 쭉 나열이 되고요. 그리고 리스트도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그 블럭들이 자료에 나열이 되죠. 그 중에 물건 리스트 항목 수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그 블럭은 내가 만든 리스트의 항목 수를 여기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항목 수를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고 싶은 물건 개수는 물건 리스트 항목 수, 그 다음에 뒤에 합치기를 통해서 몇 개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가 사고 싶은 물건 개수는 항목수가 5개면 5개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연결할 때 이 합치기 블럭을 사용하면 코딩할 때 뭐 게임 같은 거 만들 때는요. 말하기 블럭들이 말할 때 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게임을 설명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합치기 블럭을 써서 말하기를 길게 말하기 블럭들을 계속 또 연결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리스트를 이번에는 속성창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리스트 추가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라는 리스트 먼저 만들고요. 리스트를 2개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라는 리스트와 정답이라는 리스트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리스트에 하얀색 칸이 처음에 실행 화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는 저 모양을 클릭하시면 리스트가 보이지 않게 돼서 우리는 문제와 정답이 리스트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 실행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숨기기를 했고요. 자, 문제에서는 리스트 항목 수를 5문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항목 수를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5개를 만들어 줍니다. 5개를 만들어 주고요. 자, 문제를 5개를 만들어서 그 각각의 부분에 문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작성하면 되시고, 자, 정답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리스트 항목 수도 5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1, 2, 3, 4, 5번의 정답을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문제와 정답을 우리가 리스트로 작성을 했고요. 1번 문제의 정답을 당연히 문제 정답의 1번 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딩을 할 때 1번 리스트의 문제의 정답이 정답의 1번 항목에 있냐라는 걸로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요. 1번 문제 정답을 4번에 놓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 문제 정답의 1번 항목에다가 이렇게 같게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와 정답의 리스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실행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선생님이 똑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코딩 퀴즈를 맞춰보세요. 총 5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은 1번 맞았기 때문에 10점이 올라갔고 번호가 2번으로 바뀌었죠. 자, 또 1 더해져서 3번으로 바뀌었고요. 틀렸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지만 더하기 1은 돼서 4번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마지막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코딩 점수는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40점입니다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리스트를 예제를 통해서 블럭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속성창에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스트는 1급에서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급에 나온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서 자동 대출기를 사용하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 코딩하세요 했습니다. 자, 1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 만드는 거, 변수 만드는 거, 신호 보내는 거 다 우리가 속성창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제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게 지금 만든 예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네. 자, 엔트리 프로그램 화면이 시작하면,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자, 책이 있대요. 책이 자동으로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되냐? 어떤 책이 있냐면 알고리즘 책, 그리고 사물인터넷 책, 빅데이터 책입니다. 아, 코딩 책들이 다 모여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키보드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엔트리봇은 엔트리봇에도 우리가 코딩을 해야겠구나 알 수 있죠. 자, 책을 엔트리봇이 대출해 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엔트리봇이 책을 대출하고 싶은 책 제목을 얘기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책 제목에 변수를 만들라고 하고요. 번호를 변수로 또 만들라고 하네요. 아, 변수가 2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서 리스트를 만들라고 합니다. 아, 도서 리스트를 우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항목 1에는 빅데이터라는 항목, 항목 2에는 사물인터넷, 항목 3에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정하래요. 그리고 리스트를 보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블럭으로 우리가 리스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속성 창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항목을 각각 작성한 후에 그리고 보이기를 통해서 우리 리스트 내용을 보이게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책 제목과 리스트 항목이 같으면 도서 대출 신호를 보내서 그 책이 또 이쪽으로 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6번 보시면 도서 대출 신호를 받았을 때 그 책 제목 값이 내가 입력한 제목, 대출하고 싶은 책과 그 모양이 같으면 그 책이 방향을 회전해서 테이블로 온대요. 아, 테이블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엔트리 프로그램을 열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트리 프로그램을 열었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1급에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무것도 블럭이 없는 상태에서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 블럭이 보이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지문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보기 좋게 이렇게 작성한 거고요.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는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각각의 책들이 위치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경이나 오브젝트들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배경은 도서관 같은 화면에 각각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알고리즘의 책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엔트리봇이 있고요. 그 아래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아까 테이블 쪽으로 얘가 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트리봇이 처음에 알고리즘 책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 좌표의 위치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이동한다 움직임에 있겠죠. 네, 그래서 움직임에서 XY 좌표 어디로 이동하기 버튼 블럭을 가져와서 자, 알고리즘은 X 좌표는 100 위치로 오고요. Y 좌표는 25의 위치로 온다고 해요. 자, 그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세팅되어 있는 저 위치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책이 흐트러져 있거나 그럴 때 그 위치로 꽂혀 있는 모양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 X는 100, Y는 25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사물인터넷 책입니다. 자, 사물인터넷 책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네, 사물인터넷 책은 X좌표 75, Y좌표 25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움직임에서 XY로 이동하기 버튼 블럭을 가져와서 X는 75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Y는 25 위치로 이동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책도 마찬가지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복사하기, 블럭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똑같은 블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값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코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코드가 전체 내가 클릭한 곳 아래쪽 전부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책으로 오셔서요. 얘도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하면 지금 사물인터넷에서 복사한 코드가 붙여넣어졌기 때문에요. 값을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빅데이터는 X좌표를 55로 가라고 했고요. Y좌표는 25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55, 25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 권의 책이 지금 이렇게 꽂혀 있는 모양으로 위치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엔트리봇으로 가겠습니다. 자, 엔트리봇의 나머지는 이제 엔트리봇을 이렇게 코딩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코딩하게 되냐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 엔트리봇은 책을 대출해 주는 것 내용들이 이제 괄호로 1, 2, 3, 4, 5번, 6번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하면 시작해서 Q 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와서 Q를 스페이스로 바꿔줘야겠죠. 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엔트리봇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행하면서 대출을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괄호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엔트리봇은 도서 자동 대출기입니다. 대출하고 싶은 책 제목을 입력하세요를 묻고 대답을 기다린다고 해요. 자, 그래서 묻고 대답하기는 자료에 있었죠. 그래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와서 자, 여기 도서 대출기입니다. 읽고 싶은, 대출하고 싶은 책을 입력하세요를 자, 어디에? 이 안녕에다가 네, 작성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엔트리봇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묻고 대답하기에 블럭을 썼기 때문에 실행하면은 대답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대답을 여기에다 한 곳에다 이렇게 보기 좋게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책 제목 변수를 대답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번호 변수를 1로 정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변수를 2개 만들겠습니다. 자, 속성에서 변수에서 변수 추가하기를 클릭하시고요. 변수 이름 첫 번째가 책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변수를 책 제목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번호 변수를 만듭니다. 자, 변수 추가하기를 눌러서 자, 번호라는 변수를 또 추가했습니다. 네. 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예제 있잖아요. 퀴즈 맞추는 거. 그때도 우리가 번호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항목의 번호를 맞추기 위해서 번호 변수를 쓰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변수를 2개 만들었고요. 자, 그런데 책 제목 변수를 대답으로 정했습니다. 자, 책 제목. 우리가 어떤 책을 제출하고 싶어요 했을 때 책 제목을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알고리즘 책이에요. 자, 그럼 그 알고리즘 대답을 책 제목 변수에다 담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블럭에서 자료에서 책 제목 정하기 블럭을 갖고 와서 책 제목 변수에다가 내가 빌리고 싶은 책의 제목을 변수에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으로 정하기를 가져와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빅 알고리즘이란 책이 지금 담겼습니다. 대답에 책 제목 변수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변수 번호를 1로 정합니다. 그래서 정하기 블럭을 갖고 와서 번호를 1로 정합니다. 앞에서 배운 예제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도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이제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속성에서 리스트로 들어가고요. 리스트 추가하기 가겠습니다. 여기에 리스트의 이름을요. 도서 리스트라고 만들라고 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도서 리스트를 추가를 하고요. 자, 항목을 우리가 여기서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항목 수를 하나, 둘, 3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3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에서는 자, 빅데이터라는 책을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사물인터넷이라는 책을 적었고요. 항목으로. 세 번째는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리스트로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 도서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실행화면에. 자, 1번이 빅데이터, 2번이 사물인터넷, 3번이 알고리즘으로 지금
리스트를 아예 작성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하고 항목을 정하고요. 자, 리스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 모양이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 리스트가 안 보이게 되고요. 이게 앞에서 배운 그 문제, 어떤 퀴즈를 맞출 때는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보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 모양을 클릭해서 리스트를 보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우리가 만약에 책 제목 값이 도서 리스트 항목과 같다면, 자, 그러면 책 제목 값이 뭐뭐와 같다면 했기 때문에요. 블럭에서 흐름에서 만약 뭐뭐와 같다면 이라는 블럭을 갖고 와야 됩니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 뭐뭐와 같다라는 걸 쓸 수 있겠죠. 자, 뭐와 같다면 책 제목 값이, 우리 지금 책 제목 값을 가정으로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검색해서 책 제목에 담았습니다. 그럼 책 제목 값은 어디에 있냐면, 책 제목 값은 변수에 있었죠. 책 제목 값. 결국엔 지금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책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 책이 우리가 지금 만든 리스트에 몇 번째 항목이나 같나라는 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 리스트의 항목과 같습니다. 도서 리스트의 몇 번째 항목? 몇 번째 항목과 같아야 될까요? 번호 번째 항목이죠. 지금 번호를 1로 정했기 때문에 1인지 2인지 3인지를 우리가 찾을 겁니다. 1씩 뒤에서 번호를 더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번호 번째 항목을 만약에 내가 대답과 같다면 엔트리봇이 도서 대출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신호를 만들어야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추가해서 도서 대출이라는 신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호를 보낼게요. 신호를 책 제목이 같으면 신호를 보내고 말할 겁니다. 자, 뭐를 말하기 블럭을 갖고 와서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자, 책 제목값입니다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합치기 블럭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책 제목값이 뭐뭐입니다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책 제목값이 변수에서 책 제목값 알고리즘이었죠. 알고리즘 입니다를 말합니다. 입니다. 이렇게 걔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대답한 알고리즘 책입니다라는 걸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멈춥니다. 그러면 흐름에서 이 코드 멈추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 책이 왔으니까. 그리고 번호값에 1만큼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책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번호가 1번이었는데 2번을 찾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3번, 알고리즘에 3번이 있으면 3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료에서 더하기 버튼으로 번호에 1만큼씩 더합니다. 자, 1만큼씩 더하는데 이거를 도서 리스트 항목 수만큼 반복할 겁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몇 번 반복하기, 도서 리스트 수만큼 반복하기. 자, 그러면은 얘를 도서 리스트 수기 때문에 자료에 있겠죠. 그래서 도서 리스트 수, 항목 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리스트 항목 수, 그러니까 리스트가 지금 3개니까요. 3번 반복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도서 리스트 항목 수만큼 이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찾는 책이 여기에 없으면, 이 3개 중에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래에 들어가면 되죠. 반복을 한 후 아래에 책 제목값, 책이 없습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블럭이랑 똑같겠죠. 블럭이랑 똑같이 책 제목값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과학이라는 책을 검색했어요. 과학이라는 책은 이 도서 리스트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대답이 책 제목값에 담기긴 하지만 그 책 제목과 과학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는 우리 엔트리봇 코딩이 맞춰졌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냈잖아요. 도서 대출 신호를 누구한테? 각각에 있는 책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서 대출 책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6번에 해당하는 코딩을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도서 대출 신호를 받았을 때, 자, 책 제목 값이 알고리즘이
자, 이 알고리즘 책이랑 같다면 자,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자신의 모양 이름입니다. 모양 이름은 어디에 있냐면요. 각각의 책의 모양에 보면요. 여기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얘가 이 오브젝트의 모양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름이 책 제목하고 같는지 확인하고 같으면 테이블로 옮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서 대출 신호를 받았을 때 만약에 뭐뭐라면 하면은 네, 흐름에서 만약에 참이라면 뭐가 책 제목 값이 같다면 그러면 판단을 써야겠죠. 그래서 책 제목 값이 내가 입력한 알고리즘이면 알고리즘 책 입력 값이 내 모양 번호, 이 책의 모양 번호. 그러면 그 모양 번호는요. 계산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자신의 결국엔 이 알고리즘에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모양 번호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모양에 여기 알고리즘 모양 번호입니다. 얘와 같다면 네, 같으면 자, 회전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움직임에서 회전하기 방향을 몇만큼 회전하기 위해서 그 몇이 마이너스 90만큼 회전하게 됩니다. 네, 마이너스 90만큼 회전을 하고요. 네, 여기 키보드로 사용할게요. 마이너스 90만큼 회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1초 동안 테이블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몇 초 동안 어디로 이동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1초 동안 네, 테이블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각각에 있는 책들은 같은 코딩이 되기 때문에요. 자, 오른쪽 마우스 복사하셔서 사물 인터넷에도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의 모양에 모양 번호일 거기 때문에 자, 빅데이터는 빅데이터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실행 화면을 통해서 코딩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자, 빅데이터라고 클릭하면 빅데이터 책이 자, 1초 동안 테이블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스페이스를 또 누르시게 되면요. 사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사물 인터넷 책이 또 테이블로 위치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책을 검색하면 네, 알고리즘 책이 이렇게 테이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리스트 기출문제를 1급 기출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3급, 2급, 1급의 기출문제를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걸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